결국 자넷 옐런을 비롯한 미국의 재무부도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넷 옐런과 파월의 합작으로 인해서 바이든을 좀 밀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30일 시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셀인 메이, 그래서 5월 달에 증시가 폭락할 거다. 이제 시장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기회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지난 30일 날 미국의 고용비용 지수,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은 1.2%가 나왔어요. 이게 그동안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과거 우리가 코로나 전에 보면은 평균 데이터가 한 0.5에서 0.6 사이입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아예 1%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평균이 1% 이상대로 2021년부터 나오면서 최근에는 아예 1%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올랐죠.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2배가 올랐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고용과 관련된 지수도 2배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좋아진 만큼 임금 협상에 대한 협상률이 올라가고 그건 노동자 입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임금이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은 현재 얼마나 좋느냐? 자,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있는데요. 요 ADP라는 거는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직전에 나오는 민간 고용 지표인데 보통 이제 정부 발표에 대한 예비치로 보통 확인을 많이 합니다. 변화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보면 지금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20만이 좀 안 되게 18만 4천이 나왔고 이 수치도 과거에는 평균이 한 10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월 5일날 발표된 정부 발표의 비농업 고용지수, 이거는 실제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은 3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평균치를 보면은 지금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한 25만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코로나 전에는 10만 정도가 기준이었는데 이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으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이 임금이 올라가면 로직이 나옵니다. 자, 이 로직은 보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 국가다 보니까 임금 상승은 소비하고 직결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GDP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GDP는 낮게 나왔으나 그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했고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이지, 이걸 옐런이 지금 다음에 예비치에서 오히려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을 달래줬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소비를 맞추기 위한 생산이 증가해야 되고 이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상품 가격도 증가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비가 잘 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고용 증가는 항상 마지막 단에 나오는 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좋다라는 것은 임금 상승과 같이 직결이 되어 있고 요 앞에 가운데 애들이 전부 다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OMC를 앞두고 고용도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오면 가뜩이나 최근에 물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후퇴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4월 30일 날 국채 발행을 하면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 보고서에 이 미국 재무부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자넷 옐런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한 달 고용이 20만 명은 늘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낮게 유지되기 위해서죠. 한 달에 필요한 고용 창출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고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만약에 일자리가 없으면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이민 효과라는 것이 우리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과거 코로나 때 트럼프 정권 때 이걸 막았었잖아요. 이걸 지금 바이든 정부는 다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현재 추정치들은 매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고, 이것은 팬데믹 전 추정 균형 속도의 대략 2배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매달 10만 명만 늘어도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서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는 게 대체적 견해였다. 그러니까 고용이 한 10만 나오고 그리고 10만 명의 일자리가 정도가 있으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 고용이 늘었잖아요. 근데 일자리도 늘었는데 이게 충분히 수요를 받쳐줄 만한 애들이 나타났다. 누구 때문에? 요 이민자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민으로 인구가 지금 빨리 늘어나죠. 근데 얘네가 늘어나는데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실업률은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고용이 충분히 좋아져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 일할 사람이 이제 넘쳐났는데 미국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즉 수요와 공급이 맞춰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 파월이 과거 발언부터 계속적으로 이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 이민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용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민자가 늘어나서 그 수요를 맞춰줬기 때문에 이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강력한 일자리가 나오지만 이게 괜찮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민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크게 증가되면 이거 인플레이션 파이팅 측면에서는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파월이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미국 재무부에서 이거를 이제 말을 맞춰준 거죠. 파월만 얘기하던 데서 미국 재무부가 맞춰준 거예요. 이거를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제 팬데믹 전 2배가 나와야 돼. 왜냐면 이민자가 많아졌잖아. 그럼 고용이 많아도 이민자가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올라가. 그럼 우리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임금이 너무 오르고 고용이 너무 오르면 금리 인하가 아예 멀어지고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기준치가. 연준은 이중 책무가 있어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 두 가지에 잡기 어려운 이 이중 책무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잡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비중 있게 보려고 하고 그중에서 이 최대 고용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가지에서 기준을 바꿨었죠. 코로나 때는 물가 목표치에 대한 변화를 줍니다. 그 전에 매달 2%의 물가만 나오더라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물가를 찍어 눌렀어요. 근데 그거를 파월이 코로나 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게 평균으로 2%를 보겠다. 그러면 만약에 5년치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0%, 0% 나오고 1%, 1%가 나오면 이달에 한 3, 4% 나오더라도 용인해 주겠다. 왜? 평균 2%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평균 몇 년을 볼 거냐? 그건 우리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냥 그 미국의 연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증가되는 데 불구하고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게 이 고용인데 이 고용의 기준치를 바꿔준 거예요. 자, 10만에서 20만으로. 그럼 이걸 20만 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중 책무잖아요. 그럼 연준은 20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이중 책무를 달성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최대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돈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20만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10만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치를 파월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재무부도 같이 이제 바꿔준 거예요. 자넷 옐런도.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돈을 풀어야 될 명분을 그냥 맞춰준 겁니다. 자, 오늘 촬영 오전에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기준이죠. 이게 지금 20만 밑이네요.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죠? 20만보다 떨어진 거네요. 요거 이중 책무를 달성하지 못한 거고요. 자, 정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고용 지수가 30만이 저번에 나왔고 이번에 예측치가 24만 정도인데 만약에 얘가 24만을 전후로 나오더라도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죠. 왜? 지금 재무부와 파월이 얘기하는 게 이민자가 증가해서 이젠 우리는 기준치를 20만으로 잡을 거니까 이거 20만 위로 나온 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문제가 안 돼 버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을 푸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자, 이게 지금 30일 날 미국의 재무부가 발표한 2분기 채권 발행입니다. 지난 1분기 걸 보면 자, 예상치가 7,60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그걸 줄여서 자, 7,480억 달러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야 정상인데 자, 이걸 어쨌든 줄였죠. 1분기엔 줄였고 그래서 재정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020억 달러가 원래 예상치였는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수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410억 달러를 증가를 해서 2,430억 달러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30억 달러의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 한마디로 돈을 더 풀겠다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쭉 풀려버리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흡수하고 미국 재무부가 다시 시장에다가 풀어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에서는 430억 달러의 2분기 채권 발행을 더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야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제 저녁에 이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2년 국채 금리는 5%를 넘었고 10년 국채 금리는 4.6%를 넘었는데 이게 이제 새벽까지 미국 시간으로 한 번 정도 오르고 요 위에 상단에서 다시금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거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죠.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리 인상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재무부 발표를 보니까 이거 20만? 이거 그러면 미국이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OMC 때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FOMC 때 파월이 매파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비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앞에서 매파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비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앞에서 계속 비둘기 얘기했다가 최근에 매파를 얘기했으니까 이걸 기조를 이어갈 수가 있다. 데이터가 높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가 나왔든 뭐가 나오든 만약에 5월달, 6월달에 시장에 증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시장의 어떤 폭락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넷 옐런과 파월이 짝짝꿍을 해서 아예 말을 맞추고 바이든 정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대선 전에 상승장은 분명히 한 번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진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천천히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실시간 또 FOMC 회의 때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